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9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지금 단식 10일째죠. 10일째인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정말 체력이 좋구나. 대선을 치르고 그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그런지 체력이 엄청 좋은 게 열흘째인데 지금 딱 서서 그 자기 지지자들 앞에 섰어요. 딱 선체로. 엠벌란스로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얼굴도 좀 환하고, 좀 환한 표정을 짓고, 그 전에 그 한교안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7일, 8일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지금 열흘째 섰습니다. 섰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 단식을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이 모습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또 가지고 어떤 업무 조롱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모습, 태도부터. 지금 이제 저는요, 항상 이 모든 방송에서 단식이라 안 하고 단식 호소인 합니다. 단식 호소인. 많이 봤죠? 예,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전부 이게 단식 호소인이다. 지금 이게 좌파들은요, 단식을 이게 하고 싶은 기간 동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옛날에 그렇죠? 지율스님 있잖아. 지율스님은 이제 242일 했습니다. 1년에. 100일 단식 포함해가지고. 밤에 먹고 이게 낮에 단식하면 무한정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세월호 때 정청래 있죠. 이자도 이게 단식을 20며칠 했잖아. 21일부터. 단식할 때 밤마다 차에 들어가길래 그때 뉴델리 기자가 숨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 뭘 먹고 담배를 가져오고 금령구역에 피우다가 그때 그랬잖아요. 하고 싶으면 이게 100일도 더 하면 되죠. 정청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도요. 단식을 이게 조금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체력 관리를 해야 되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안 되네. 지금 이게 오늘 조사받고 다음 주에 영장이 청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법원에서 이제 법무부 통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 오잖아. 그때까지도 이게 단식하고 있어야 되거든. 체포동의안 지금 예상되는 게 다음 주로 예상이 되는데 체포동의안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구속영장 다음에 체포동의안. 전 직전까지 단식하고 있어야 표가 되잖아. 그렇네.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단식하는 이유가 다목적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 선거법 재판도 어제 연기됐잖아요. 그것도 이게 연기하고 그다음에 당권도 유지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점에 가장 중요한 게 표결이잖아. 표결. 그런데 표결 직전까지는 단식하고 있어야 효과 있지. 단식을 이게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딱 가서 완전히 이 탈진을 한 모습을 보여야지 차마 동료 의원들이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이 그거 가결은 안 시킬 거다. 그러니까. 야, 그럼 아직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좌파들은 단식하고 싶어만 간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도저히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출퇴근이니까. 제가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우리가 이게 체력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흙으로 만들고 좌파는 이게 철로 만들었냐. 제가 항상 지금 이게 황교안 대표 체력 좋습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 깡이죠, 깡. 근데 8일 만에 막 쓰러지고 응급실에 가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복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좌파들은 20일 했는데. 표정이 없어. 우원식도, 그걸 생각나네. 우원식도 얼마 전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단식한다고 15일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한교안, 김성태, 이 두 사람은 8일 하고 구급차 실려갔는데, 우원식은 자기가 가서 자기 차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죠, 그때. 저는 이게 이재명을 항상 지색대로 비유하니까. 지가 이게 며칠 단식하면 좀 살이 빠지든지 해야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면 이게 누가 단식했다느냐. 단식 호소인이 아닌가. 단식 호소인.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조금 더 오늘 조사받고 한 다음 주나 계속 원래 자기가 다음 주 조사받는댔잖아. 그렇죠. 계속 단식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다음 주 조사받는다는 것도 체포동의안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체포 절차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고 오늘 10시 반에 소환을 했는데 10시 19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겠다 이 이야기죠. 해서
보니까 또 저 주변에 어제 뭐 의원들은 오지 마라 혼자 간다 했는데 혼자 가기는 뭘 어제 뭐 또 저 뭐 이 뭐죠 그 뭐 포스터가 한번 게시해가지고 뭐 동원령 내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정청래, 조정식 다 뒤에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 한 3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뭐 단식 열흘째인데 상당히 건강한 거에 하나 놀랐고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고 전체주의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민생 파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 파기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하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다른 말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단식할 때 유승민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곧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탄핵을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그것을 최근에 이재명이 더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지막 수순이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전북이 그렇게 다 예상하죠. 예. 자기가 근데 그 단식 중에도 예. 뭐 근데 지새끼가 찍찍거리는 소리죠. 뭐 저는 그 지새끼 짖는 소리라고 보는데 주로 근데 놓은 게 뭐 탄핵 이야기였죠. 그렇죠. 끌어내린다. 예. 그거 외에는 이게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그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밤마다 요즘 촛불 저는 쿠데타라고 보는데 자기들이 촛불 문화제 해가지고 계속 이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도저히 저는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한 번 속지 계속 이 가짜뉴스에 속을 일도 없고요. 지금 이게 그 촛불 문화제나 집회 보면 이게 폭망입니다. 그 규탄대에 보면 이게 뭐 숫자가 몇천 명 안 나와요. 그렇죠. 몇천 명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그 숫자 동원이나 총력에도 이게 숫자가 거의 없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그 파괴력이 전혀 이게 그 없고요. 오히려 이게 지금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 법치주의 이거를 이게 파괴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보십시오. 끝까지 이게 그 재판도 전부 이게 파행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법치 파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상권 분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저는 이재명의 행위가 항상 이게 제가 사법 테러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기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 테러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게 사법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사법 방해를 하면서 좀 재판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막 사법 방해를 하는데 지금 입법부도 파괴하고 있어요. 이게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면 한 해 나라 살림 다 정리하고 내년 살림살이 해야 되고 국정감사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이재명 본인이 딱 그 정기국회 시작할 때부터 국회 안에서 천막 치고 자리를 잡아 앉아서 전부 여기다 다 블랙홀이 돼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법 그 방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점차 이 구속 각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원지검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후문 들어간 이유는 그 뭐죠? 왜 정문 놔두고 후문으로 들어가죠? 제가 이제 수원에 재판으로 많이 갔는데요. 정문은 이제 그 번화가입니다. 건물도 많고 사람이 이게 모일 수가 없고요. 그럼 서초동 그 정문처럼 그렇게 돼 있나요? 서초동 검찰청 정문도 앞에 번화가. 서초동은 이제 다 번화가입니다. 정문 후문이 다 번화가인데 수원은 이제 그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문 쪽에는 호수입니다. 아주 그 광대 큰 호수입니다. 사람 모으기 좋네. 그리고 이게 산책로가 쫙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재판하다가 한두 시간 비면요 산책을 후문 쪽에서 많이 했거든요. 오늘 걸로 다 모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 뭐 오늘 몇 명 정확하게 오는지 지금 모르죠. 아직은 뭐 그 추산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집회 신고는 1,300명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우파도 있고 하니까 저는 많이 오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개딸들 직결 있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그 후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리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후문간을 간다. 그 후문 다 적시를 다 보이다. 후문으로 이런 간다 거잖아요. 근데 뭐 제가 대충 이게 화면을 봐도 아주 이게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가서도 오늘은 그 지난번 4차 때와는 달리 또 진술서를 사전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대북 선거 문제는
이 백현동하고 또 다른 전략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 그 누구죠? 정성호 의원은 자장 정성호는 아마 가서 들어 누워서 받으면 되겠다. 뭐 그 미리 청긴 문서를 했잖아요. 들어 누워서 진술서에 가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검찰이 150쪽짜리 질문서를 준비했는데 이 버전이 다양하다면서요. 예. 지금 검찰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이 수사 검사진을 보면요. 네. 이번에 의미 있는 게 검사장 인사를 했죠. 아, 예. 검사장 중에 이제 윤석열 사단 3명의 트리오가 있어요. 예. 중앙지검장이 서울 송경호 그대로 유임됐죠. 그다음에 수원지검장을 바꿨어요. 아, 제대로 이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이 수사를 하는 수원지검장. 옛날에는 이제 이거 승리할 때 홍성욱 예, 홍성욱. 예. 이분이 그 저하고 28기 동기인데요. 이원석 총장이 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왜 제대로 수사 아니 못하냐고. 김성태 그때 그 KH 배상윤이 왜 못 잡아와?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신봉수라고 있잖아요. 아, 예. 이분이 대검의 반부패 부장, 그렇죠. 옛날에 중수부장이죠. 예. 이분을 이게 이번에 수원지검장 내려보냈잖아요. 예. 네가 책임지고 지새끼 잡아. 이렇게 내려보낸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반부패 부장이 비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옛날에 그 당신이 검사야. 심재철이한테 항명 상가에서. 예. 상가에서. 그 검사다운 검사 양석조. 양석조. 이분이 남부지검장인데 예. 이분이 핵심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대검의 중수부장, 반부패 부장이죠. 옮겼잖아. 결국은 이제 3명한테 특명을 내린 거죠. 이 3명이 29기 동기들입니다. 송경호, 신봉수, 양석조. 양석조. 예. 3명이 핵심 중 핵심이야. 예. 3명이 협조해서 어차피 이게 백현동하고 쌍방 합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잡아. 이런 이제 특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수사는 이제 부장검사는 김영남인데 이분도 이 서울대 나온 아주 유명한 검사인데 김영남 이분이 직접 질문 안 해요. 김영남은 이제 그 34기인데 부장검사고 보통 그러면 이게 부부장. 보통 부부장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조사는 37기 부부장 송민경 여검사. 여자입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 검사예요. 아. 근데 여자라고 우습게 매선 유명한 여성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직전에 서울 특수부에서 왔다세요 중앙지검에. 이게 부부장인데 계속 수사를 해왔거든요. 예. 송민경 부부장 검사 여성 검사죠. 예. 37기 이분이 이재명 상대로 추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야,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뭐 누워서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그러다가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재명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 예리한 질문, 이재명이 알지 못했던 거, 이 압수수색 같은 데서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해서 그걸로 막 질문을 막 던져버리면 이재명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또 어떤 혐의가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에도 변호인이 많죠. 예. 저도 이제 같이 많이 방송도 하고 많이 취재도 하잖아요. 예. 아마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쌍방울 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다. 아, 쌍방울. 방어가 제일 어렵다. 여러 가지 혐의, 그 많은 한 10개 혐의 많은 것 중에서. 중에 가장 힘든 게 쌍방울이다.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그게 미리 진술서도 공개를 안 하잖아. 옛날에는 이게 자신감 있게 공개해봐. 야,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쌍방울은 오늘 진술서도 공개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 이화영이 진술도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걸로 봐요. 접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접촉이 안 이번에 되죠. 박찬대하고요. 천준호 비서실장도 오라 했잖아요. 안 갔죠. 그러니까. 그거 4일날. 근데 그분들도 곧 아마 피해자로 바뀔 겁니다. 참고인에서.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이화영 측하고 접촉이 안 되고요. 이화영에게 하루에도 진술이 마음이 10번씩 바뀐댔잖아요. 제가. 예. 또 최근에는 뭐 보고한 적 없다. 이라지만 이미 완전히 진술이 걸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입니다. 아, 진술이 계속 걸레가 바뀌면 이게 걸려가 되면 안 믿어져요. 이하영 진술은 걸레가 됐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결국은 이게 일관된 진술하는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안부수, 안부수. 또 국정원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뭐 방용철 회장, 이런 분들이 많죠. 그다음에 물적 증거들이 많고요. 김성태 회장이 이제 통화한 거 있잖아요. 이화영 이런 이제 통화 내역까지 다 조사가 되잖아요. 통화한 게 여러 가지 이제 인적 물적 증거 많기 때문에 이화영의 입을 보고 수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증거로 추궁할 걸로 이래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소환해서 뭐 아마 한 밤중에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또
구급차로 갈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거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구속영장을 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는 구속영장 이제 다음 주에 치고 그러면 구속영장을 치면은 이게 그 법원을 거쳐서 국회로 가는 기간이 한 2, 3일 걸려요. 2, 3일 걸리면은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받아서 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는데 본회의 지금 예정된 게 그 다음 주로 가면은 그 다음 주 21일, 25일밖에 없어요. 그럼 21일 날 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표결이 25일 날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되는 그런 수순인데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시작할 때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25일까지 버텨야 되는데 뭐 직전까지 단식을 이게 어떻게든 끌고 가야죠. 그렇죠. 예. 뭐 이게 뭐 그는 그래야 이게 표결에 좀 감동을 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 금방까지는 가야 되니까는 지금 만약에 이 끝내버리면은 25일 가면은 또 좀 무뎌져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끝내면 이게 단식 효과가 많이 감퇴하죠. 예. 근데 원래는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거물급들은요. 수사를 오늘 조사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안 내보내줍니다. 대부분은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요. 체포영장 해가지고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발부되면 바로 교도소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때 해서 그렇죠. 예, 예. 조사를 진술하고 바로 이제 결과 나오면 바로 이게 교도소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는 배지 때문에 불체포 특권 그렇죠. 그거 있으니까. 그 때문에 검찰이 일단 조사하고 이게 풀어주면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나 법원에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하잖아요. 지금 한 달 오잖아요. 근데 그걸 합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바로 이제 중앙지검하고 합쳐야 됩니다. 중앙지검하고 합치는데 지금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백현동 비리, 그다음에 대북송검, 하나는 증거인멸교사, 하나는 재판기록 외부 유출. 이게 네 가지를 합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그쪽에 그 위정교사, 위정교사. 김진성 씨, 그렇죠. 위정교사, 위정교사죠. 증거인멸교사가. 그다음에 그 쌍방울하고 백현동. 그다음에 뭐 한 개는 뭐 큰 죄는 아니고요. 재판기록 유출된 거. 그건 현근택이죠. 요런 데 그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며칠 걸려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청구해서 다시 이제 법원으로 그 법원을 거쳐서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 법원에 이제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제 그 실질 심사 하려면 그러면 이게 끌고 와야 되잖아. 거기에 48시간 끌고 올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체포영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이게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데 이제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을 보냅니다. 체포영장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면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구속 필요성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동의 여부 이걸 이렇게 표결해가지고 과반 있잖아요.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끌고 오죠. 법원에 와가지고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 구속이 이런 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가장 관심은 체포 동의안이 과연 그 가결될 거냐 부결될 거냐 그건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고 하는 최종 목적은 물론 뭐 재판 지연 뭐 대표직 사퇴론에 대한 이 방어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결국은 구속 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부결될 걸로 보세요 지금. 우리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송국근 우리 그 선배님이 더 잘할 거고. 아닙니다. 그다음에 법은 또 두 단계죠. 두 단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통과돼야지. 그다음에 그 법원의 판사가 또 발부 여부를 결정하잖아. 우선 국회부터. 그러니까 국회는 이게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게 혼술하시는 송국근 선배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근데 그 어제 그 지방의 법원장 친구가 있었어요. 영장도 많이 했고요. 이 친구한테 제가 근데 너 만약에 네가 판사로서 심사한다면 영장은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영장 먼저. 영장은 이제 발부된다고 보더라고. 영장은 발부된다. 근데 이 친구도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방송을 많이 보니까 자기가 그냥 국민으로서 평균 상식적인 볼 때는 이게 국회 통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의석수도 고른 데다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어제 저 연합뉴스도 나갔거든요. 요즘 이게 오늘도 채널A 나갑니다. 방송마다 만약에 이재명의
단식 쇼에 쏘가가지고 부결을 시키면 민주당은 공중분해된다. 여기 총선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방탄을 안 하겠다고 이게 약속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도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단식으로 지금 이게 구명운동하는 거예요. 단식으로. 근데 이 단식 쇼에 쏘가가 순간 동정에 야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속시키냐. 여기에 쏘가가지고 만약에 부결시키면 민주당은 공중분해된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 쇼에 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게 방송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통과 여부는 표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만에 하나 말도 안 되는 게 쇼에 쏘가 넘어가면요. 이거는 이게 국회의원들 다 저는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봐요. 저는 저도 이 정치부 기자 35년 했지만 많이 틀리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틀린데 워낙 이 정치가 비정상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 쏘가서 하면 민주당 전부 다 완전히 지금 지지율 안 그래도 엉망인데 자기들이 공천을 받아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공천 때문에 그게 여전히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는 그게 무서워서 뭐 이재명 눈치 보느라고 뭐 부결시키는데 저번에도. 근데 이번에는 부결시켜서 자기가 공천 받아도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워낙 이게 역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영장법원에 가서 특히 영장법원은 뭐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동안 사법 방해한 것들 있잖아요. 사법 방해한 거. 이것들이 그것들도 구속영장에 다 적시가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판사가 볼 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멸, 도주 우려까지. 이거는 이제 만약에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심사는 이제 제 전문 영역이니까. 이거는 물론 이게 지금 성향은 아직 김명수 체제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방법원장이 김정중인데 판사들도 이게 약간 좌편향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 국회만 관문 넘으면 구속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미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과반 이상이 찬성했는데 판사가 이걸 이렇게 기각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옛날에 뭐 우리 국민의힘의 뭐 하영재나 국회 통과돼도 그건 좀 다른 사안이 부결되는 그거는 이게 사안이 달라요. 본인이 다 인정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다 자백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이렇게 기각한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국회 표결이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표결이 아니거든요. 그냥 방탄 안 하니까 다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고민 끝에 과반 이상이 구속 심사받으러 가라. 이 말은 이제 이미 죄가 있다. 거의 사실상 정치적 탄핵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이걸 감히 기각시킨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보고요. 그렇죠. 혐의가 워낙에 명백하잖아요. 백현동도 명백하죠. 증거들이.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게 뭐 사법방해 이런 게 다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다음에 정인을 해요하고 이런 거요. 그렇죠. 이런 게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 중에 또 위정교사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법방해잖아요.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판사의 발부 가능성은 높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부 기자 경력 35년인 제가 그 체포동의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법조 경력 한 20년 넘으시잖아요. 저 96년부터 했죠. 예. 그럼 한 30년 거의 다 돼가시는 분이 이 영장법원에서 발부된다.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걸로. 제 생각은 제가 법원장까지 물어봤다니까. 영장 오래 한. 그랬더니 자기가 국회만 걱정하지. 법원은 걱정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원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재명이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제가 시지푸스를 했잖아. 저는 이제 찌찌푸스라고 부르거든. 찌재명이니까 형수에 뭘 찢는다 했잖아. 찌찌푸스. 근데 이거 끝나도요. 혐의 많이 남았어요. 많죠. 뭐냐면 이게 제일 큰 게 요즘 어제 선관위 압수했죠. 압수수색 들어간 거. 쪼개기 후원. 이게 김성태만 한 게 아니고 이야기했잖아요. KH그룹. KH그룹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배상윤까지. 그러니까 김성태, 배상윤은 어떻게 보면 형제 비슷한데 공동지갑이죠. 그렇죠. 공동지갑이죠. 둘이는. 그러니까 근데 쪼개기 이걸 다 알았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배소연 씨가 했던 법인카드 있죠. 이것도 이재명이가 주범이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판교 힐튼 호텔 정자동이죠. 그것도 있네. 정자동. 정자동. 이게 큰 게 하나, 이건 5단계죠. 예. 백현동은 4단계야. 예. 정자동은 5단계입니다. 예. 이게 남아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 2부에서 저희가 깊이 예, 다룰 예. 대선 조작.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예. 이것도 이게 이재명 민주당은 몰랐을까? 예. 이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의 운명은 시지프스처럼 끝없이 수사는 계속된다. 예. 이렇게 또 보면 돼요. 예, 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도 아직 있습니다. 많이 있죠. 뭐 구속된다고 그게 사법 리스크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시작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설상가상 이재명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거농단. 예, 선거농단 이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이게 요즘 밥을 못 먹는다고 한 달에 저 컵라면만 10개 못 됐잖아요. 예, 사모님께서 아니 집사람이 하루만 휴가가 사는데 이재명이 구속되면 간다고 안 갔더니 집사람에게 이재명이 구속되면 밥 해주겠다고 안 해주고 있어요. 같이 단식하라고. 정말 이게 밥 좀 줘도 저 이재명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건강이 악화되게 생겼다니까. 예. 이재명이 포동포동하게 지새끼 살만 찌고 있는데 단식해도 예. 제가 이게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게 생겨 컵라면만 먹으니까 이번에 이게 좀 제대로 진짜 예. 구속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국민들도 분통이 터지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 제가 어르신들 많이 만나잖아. 예. 와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이재명 언제 구속돼? 정말 이게 분통이 터지면 못 살겠다. 계속 구속된다고 해놓고 왜 안 돼? 구속된다고 하더니 왜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진짜 좀 꼬리 시기도록 예.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은 구속이 돼도 그 안에서 계속 검찰에 불려다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부에서 말씀드린 이 선거농단의 또 몸통 이유 그겁니다. 자, 2부에서는 누구죠? 김만배 신앙님으로부터 시작된 선거농단. 그런데 몸통은 그래도 역시나 이재명이었다. 이것을 주제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